부천의 한 아파트 관리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부에선 숨진 소장이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전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시설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천 5개구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어왔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25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베니스로 주목받았던 김포 금빛수로 위에 이번 주말부터는 해가 뜹니다. 달라진 금빛수로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천에서는 60대 관리소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일부에선 이 숨진 소장이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한 아파트, 지난달 29일 이곳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가주세요. 평소에 좀 힘들어 하셨던 건 맞아요? 죄송합니다. 가주세요. 주민들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아파트 내부 공사 일정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간 이거 다 이거 하잖아요. 주민들이 좀 뭐라 그랬겠죠, 분명히. 왜? 불편하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뭐가 셈씀이 있었지 않냐.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셈씀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확인된 건 없습니다. 추측이죠, 추측. 해당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은 관리소장 A씨 유족 등을 상대로 주민들의 폭언 등 이른바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 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 보셨습니다. 아직 이 사건의 정황이 모두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추가로 조금 더 짚어보죠. 이정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밝혀진 부분은 최근 아파트의 배관 공사 그리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이유로 이 숨진 관리소장이 주민들과 갈등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많은 매체에서 관리소장의 사망 원인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사망한 관리소장이 주민들에게 당한 이 폭언이 사망의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 하나 하고요. 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이 관리소장에게 무언가 말 못할 문제가 있었다. 이 내용도 참 다양한 상황인데요. 네. 저희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취재를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일정 부분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 하지만 어디까지가 이게 사실인지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좀 추측을 할 뿐이라는 이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 유족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필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이 아파트 갑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적인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좀 더 이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해서 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잊을만한 하면 또 터져 나오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준비한 자료를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주택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5년 동안에 걸쳐서 축적된 자료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의 임대 아파트 근무자 가운데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관련 내용인데요. 네. 지난 2016년도에 2건에 그쳤던 경비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난 2018년에는 31건까지 늘었습니다. 네. 불과 2년 만에 15배까지 증가한 건데 이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은 역시 같은 기간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근무자들 가운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전체 3,000건에 달하는데 이 발생 내용 가운데 술에 취한 이 주치 폭언이나 폭행이 50%에 가깝습니다. 네. 절반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흉기 협박도 2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의 자료를 지금 보셨는데 네. 우리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나 뭐 학교, 또 관공서 근로자들, 그러니까 경비원을 포함해서 미화원, 또 관리소 직원들까지 근무 실태를 현재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하나 미리 공개를 하면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사실 앞서서도 알려진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곳이 좀 바로 부천의 한 아파트 경비실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좀 규모가 큰 네.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화장실에 뭐 주전자라든지 또 프라이팬, 또 그릇 등이 같이 좀 놓여 있기도 하고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이제 근무지에 에어컨이 있으면 사실 좀 덜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경비실 안에서 또 찌는 더위에 고령의 경비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생활 반경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그렇죠. 환경이네요. 네네. 근데 막상 경비원분들은 이런 외적인 근무 환경보다도 이 일부 주민들의 비상식적인 이제 폭언이나 주취가 너무 힘들다, 더 힘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현실을 보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경비원들의 지친 목소리 직접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하는 젊은 뭐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술 먹고 뭐 소소리고 뭐 조용히 할 것도 소소리고 날치고 그러니까는 막 승질 날 때 있지 그냥 그거 좀 무리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뭐 차 같은 거 내놓고 그 주민들 그것도 별거 안 해요. 그제 잠깐 대놓고 물건 싣죠. 내려놓고 그만 뺀다는데 아이 와 저녁 날치고 좀 애들 전화가 오는 됐어요. 정년 퇴임하고 실제로 할 일이 없어요. 요즘 뭐 갑질 기사 보면 뭐 나도 할 말이야 있지. 그래서는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경비 생활을 해. 네, 정신적으로 힘든 게 정말 가장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저희는 일단 이런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내 뭐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 등 미화원분들 뭐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의 이제 현실도 좀 추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 기다려 보겠고요.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네, 인천시 한 동전 노래방 앞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 동전 노래방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오자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모든 동전 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의 확산을 막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동전 노래방과 유사한 시설들의 상황은 어떤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룸카페에 방문해봤습니다. 두세 평 정도 되는 방에 들어가 보니 방문 옆 높은 곳에 조그만 환풍구만 있을 뿐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바닥에는 언제 소독했는지 알 수 없는 쿠션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오래되지만 소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 소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하실 거예요. 아, 매일매일이요? 매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청소년들을 비롯해 많은 방문객들은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걱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려고요. 조심하려고 하잖아, 아무래도. 근데 걱정은 아예 안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멀티방을 가봤습니다. 네, 동전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노래방 시설이 있는 멀티방입니다. 평일 낮에 방문했지만 방문객들의 출입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티방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성년자 안 되나요? 하지만 동전 노래방처럼 밀폐된 공간인데다 마이크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만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원하는 책을 가져다가 동굴 모양의 공간에서 읽는 방식입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 카페 직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인지 방문객은 한두 팀만 있을 뿐 대부분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동전 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인천시.
하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여전히 감염 위험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등 지역의 5개 구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 가지 못했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이 25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확진자 발생 시설을 방문한 학생들이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이 등교 수업 재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걱정했던 학생들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다행이라며 등교 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확진자가 일했던 송내 라온 파티 뷔페에서 일가족이 감염된 데 이어 확진자가 6명 더 추가돼 돌잔치 관련 감염자가 모두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뷔페와 관련해서는 전날 1살 영아와 그 부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22일 외조부모와 하객 등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인천 코인 노래방에서 감염된 택시기사가 지난 9일과 10일, 17일에 사진사로 일했던 뷔페에서 돌잔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돌잔치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일에 접촉한 사람들로 다른 접촉자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이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소방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0대 남성인 이 환자는 부천소방서 소속 소방관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소방관이 근무하던 119 안전센터는 즉각 폐쇄됐습니다. 김포시는 이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진자 가족들도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장영희 부천시 보건소 의학관리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반갑습니다. 부천시가 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부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다중 밀집 장소에 관련 현수막 등을 게재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 현수막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부천시청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앙공원 및 신곡천에 게시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요즘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개인 방역 5대 수칙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지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방역 체제를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수칙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방역 5대 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서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2발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소매로 매일 2번씩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에 있습니다. 네. 생활 속 거리두기 모두가 잘 지켜야겠고 아직은 이 긴장을 늦춰선 안 되겠는데요. 부천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 수칙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천 시민을 위한 또 희소식이 있더라고요. 늦은 밤에 몸이 아프고 약을 구하지 못할 때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 올 초부터 이 심야 약국이 확대 운영되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부천시는 18년 3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세현대약국 1개소를 개시 운영하다가 지난 1월부터 뿌리약국, 단골약국 2개소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네, 공공심야 약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심야약국은 전문 약사가 토, 일, 공휴일 포함 365일 22시에서 이길 1시까지 운영, 복약지도,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이 위급 상황 시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천시 보건소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가 있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및 의약품 부작용 최소화, 의약품 구매 시 안정성과 편리성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희 부천시 보건소 의학관리팀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베니스로 주목받았던 김포 금빛 수로를 아시나요? 넘실대는 물 위에 유람선이 오가리란 기대와는 영 딴판인 모습에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는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이곳 수로 위에도 배가 뜹니다. 달라진 금빛 수로의 모습을 이세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베니스를 꿈꾸며 야심차게 들어선 김포 금빛 수로. 현실은 청사진과 달랐습니다. 5급수 농업용수에 겨울철에는 물이 말라 유람선은커녕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썰렁했던 금빛 수로가 달라졌습니다. 수로 한가운데 세워진 이른바 보트하우스. 달 모양의 독특한 배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립니다. 휴양지에서 볼 법한 카약도 등장했습니다. 연인을 위한 2인용 보트뿐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인용 보트까지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계획한 지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금빛수로 보트장. 코로나19 여파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만큼 개장을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 금빛수로 라벤2차 상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덮침으로 공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김포 시민들이 이 금빛수로 라벤2치에 오는 발길들을 저희가 열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발길이 아마도 이 문보트를 개장함으로써 좀 이어져서 주변 상인들은 반가운 마음입니다. 죽어있는 상권에도 빛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보트 관련해서 이제 보러 오시니까 이제 많이 모이시게 되고 그럼 시각적으로나 이제 저희 가게 홍보에도 좀 도움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들어진 지 5년 만에 새 옷을 입은 금빛수로. 금빛 청사진에 한 발 가까워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자 74명을 검거했습니다. 인터넷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수사해온 경기 북부청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가운데는 10대가 5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20대 15명, 30대 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적발한 성착취물 5만 6천 개를 삭제 차단하고 범죄 수익 928만 원을 몰수 조치했습니다. 경기도민의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네 가게에서 이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또 조사 결과 전통시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4%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는 사람들의 85%가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관광객 141만 명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11%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국내 관광객도 2018년과 비교해 13.6% 늘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지난해 인천에서 쓴 돈은 2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해외 관광객의 경우 81만 원, 국내 관광객의 경우 약 9만 7천 원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올봄은 유독 비가 잦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14도에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21도 선에 그치겠는데요. 예년 이맘때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니까요. 체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구름 많겠고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